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 대전 일부 지역, 전남 여수시 등 전국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조정안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하락세가 8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세종과 지방 5대 광역시의 매매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8개 도는 개발 호재가 있는 전북과 경기 이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7월 여름 분양 시장이 본격 개막될 전망입니다. 7월 전국에서는 총 65곳, 47,0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며칠째 비 오는 우중충한 날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실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곰팡이라고 합니다.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도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등 다른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 적정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얼마 남지 않은 장마 기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한 주간 부동산 투자 마무리 저희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한 답답한 고민들 속 시원한 해결책들 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대세 신성민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세대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 부동산 고민 가슴으로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전화를 주신다면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저희가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는 내용들 또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1:1 대면 상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6월 21일 날 또 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죠. 6.1 대책인데, 자, 이 대책이 나오고 또 어제 또 이 국토부 장관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 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정 기간이 조금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조금씩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조정 기간에 따른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략을 좀 새롭게 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1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이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셔서 알토란 같은 정보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는데요. 네. 9월 말일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네. 지금 요즘 매매가 좀 안 되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서 상담 전화했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 어떤 동네에 있는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고양시 네. 후곡마을 13단지 태양아파트요. 태영 아파트, 고향에 있는 태영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를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매매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고민이신 거죠? 예, 가격을 낮춰도 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자식한테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거든요. 증여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답답한 마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올해 9월인 거예요? 9월 말일까지요. 9월 말일까지. 근데 이거를 지금 부동산에 내놨는데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고민하시는 거네요? 예, 저가로 내놔도 안 보내요.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 심리가 좀 꺾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월 달부터 공실이에요. 10월 달이면은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공실로 놔두신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죠. 아, 매도하시려고? 예, 근데 이제 윤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이 좀 오를 줄 알고 천천히 우리가 좀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래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내놨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요. 거의 조금 있으면 1년을 거의 비워놓으셨네요. 이거 말고 다른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그러면? 그 킨텍스에 있는 원시티요. 원시티? 예. 어차피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매도가 쉽지가 않아서 네. 차라리 자식한테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나이로 30이요. 30. 예, 예. 만으로 30인 거죠? 아니, 만으로 그럼 많이- 29이네요? 예. 직장은 있어요? 네네네. 직장은 가지고 있고? 예, 예. 자,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자, 이거 지금 현재 매도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조금은 실종된 거래 절벽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당분간 이어질 것 같지 않아요?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런데 내년까지도요? 지금 좋은 점도 뭐냐면은 지금 예, 예. 현재 6.1 대책도 그렇고 지금 어제도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고 또 아마도 하반기에 또 정부 정책 뭐 7월 달이 됐든 9월 달이 됐든 정부 이 대책이 발표가 준비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대책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세금 감면, 세제 혜택,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이에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세제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주택자들 조금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거래 절벽 기간이 시기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세금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조금 단기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공급의 부분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이거는 보유하셨어요? 16년이요. 자, 근데 16년 동안 보유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적 있어요? 떨어진 적 있죠? 거의 없을걸요? 뭐 떨어졌다가 2008년도, 올랐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뭐 금융위기 왔을 때도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2006년도에 4억 2천 주고 사다가 네. 금융이 닥쳐서 2억 7천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년 이좀 재작년 이렇게 해서 조금 올랐던 거죠.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하락폭은 작죠. 근데 이렇게 하락폭이 네. 작은 이유가 뭐냐면은 버텨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이 후곡마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조금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하락폭이 작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잖아요. 분당이 낫다. 일산 자체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공급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핫한 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재건축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는 뭐냐면은 대부분 리모델링 아니면은 재건축이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거래 절벽 기간이라고 해서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활성화돼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비과세 받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다른 거 투자하시면 좋은데 그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7월이잖아요. 예? 7월이잖아요. 7월. 예, 예, 예. 7월인데 9월 말까지 이거를 매도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자녀분 지금 현재 30살이 만 30살이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네, 네. 세대 분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증여하는 방법 또는 자녀분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전세 맞추게 되면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세가 예, 세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부담보 증여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매매로서 넘기시는 게 조금 더 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세들이요, 몇 프로 이하로 다운될 수가 있나요? 시세대로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몇 평이에요? 후곡마을 수단단지. 31평이요. 31평이요? 한 이거 한 5억대 6억대 가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10월 말에 6억 9천에 매도가 됐고요. 네. 지금 제가 6억 6천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6억 6천이면 여기 전세가 아마도 5억대에서 5억 5천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도 지금 잘 안 빠지는 시기라서 네. 뭐 4억 5천 정도 하면은 잘 나갈 것 같다고 얘기는 해요. 자, 근데 5억 전세를 끼고 자 이렇게 하세요. 전세를 먼저 맞추세요. 전세를 예. 거의 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안 맞춘 게 조금은 매매하는데 더 어려워요. 전세를 맞추시고 예. 맞추시고 나서 투자 금액이 이제 전세하고 매매 가격 갭 차이를 이용해서 예. 자녀분한테 증여하거나 아니면 매매로 넘기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매매로 매도하기에는 하면은 상속세 이런 뭐 증여세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증여세는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매매를 해도 증여세가 나와요? 매매로 하게 되면 증여세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증여로 했을 때는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 예? 증여. 아, 증여로 했을 때는 하려고요, 증여세 매매로. 나오고 매매로 했을 때는 시청자분한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잖아요. 예.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거를 우리가 매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법에 규정이 있나요? 정확한 법의 규정은 없는데 공시 가격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나 실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그 가격하고 여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이 공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공동주택 표준 주택 가격이 예. 그 가격보다는 높게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이하가는 뭐 법적 규제가 가해지는 그러게 게 되면 있나요? 이제 세무서에서 조금은 이제 조사가 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죠.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도 우리도 그거를 방송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에요. 자, 방송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거래가 쉽지 않으니까 예. 증여로 하시든 아니면 매매로 하시든 자녀분한테 넘기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일기신도시 고양시 쪽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이 매도를 해야 되는 날짜가 좀 촉박해서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아무래도 매도 기간 짧기 때문에 전세를 먼저 놓고 부담부 증여라든가 아니면 자녀분에게 매매로 또 하시는 부분을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세무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김포 장기동에 네, 고창마을 신영지회 네. 34평대 아파트를 투자 및 주거 목적으로 좀 구매할까 생각 중인데요.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요?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여부가 궁금하신 거구나. 자, 그럼 네네. 김포시 고창마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거주도 하시면서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창마을의 신형 지엘 아파트 맞으세요?
네, 고창마을 장기동 예, 고창마을 신영지회입니다. 예, 여기 지금 현재 거주 겸 투자로 지금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매수해도 되는지 또는 뭐 향후 네. 전망이 이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지금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포 신도시의 이제 골드라인, 김포 도시철도라고 하는 골드라인의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은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김포 신도시 네. 자체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 김포 신도시 그리고 이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역세권 중에서도 이 장기역 있잖아요. 네, 이 장기역 주변은 조금 더 미래 가치,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좀 좋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주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역 자체가. 그리고 네. 그 전에는 뭐 김포 골드라인 뭐 도시철도만 있을 경우에도 지하철 역세권이고 주변의 환경이고 다 아파트 단지들 새 아파트들이니까 워낙에 살기는 좋았어요. 근데 네. 이제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장기역으로 어찌됐든 간에 뭐 김포 도시철도 역세권인 부분도 있지만 GTX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호재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GTX가 이제 A 노선부터 D 노선까지 있고 뭐 앞으로 더 계획이 있겠지만 이 GTX 라인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호재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포 신도시 내에서 장기역으로 GTX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청자분 거주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신도시, 서울 근교의 경기도권의 신도시들은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이라든가 이 접근성 자체가 어느 정도 좋냐에 따라서 이런 거주 환경이 결정이 돼요. 입주 환경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동 신영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도 가격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는 시점이 꼭대기인지 아니면은 너무 노른 가격이 사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김포 신도시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가격대보다는 GTX 라인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거주 환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가지고 거주하신다면은 앞으로 GTX 호재로 인해서 가격은 또 올라갈 거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이거는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직접 살 집이지만 하지만 향후에 이 미래 가치를 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김포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GTX 장기역과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매수 타이밍도 괜찮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기 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 자,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강장동에 상록타워라고 있어요. 네. 예, 그 아파트 전망하고 그게 세대수가 한 200세대밖에 안 돼서 조금 평수를 줄여서 대단지로 옮겨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요.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TV와 이 전화 소리가 같이 또 들어가면 소리가 더 잘 안 들리거든요. TV 볼륨은 가장 작게 낮춰 놓으시고요. 예. 네, 예, 전화 소리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광장동 상록타워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죠? 예, 그게 세대수가 작아서 네. 예, 조금 세대수 많은 대로 해서 평수를 줄여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나눠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상록타워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 거주하고 있고? 예.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한 6년 됐어요. 6년 정도? 그럼 예.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세대수가 너무 작은 세대수가 부분? 작아서 예. 예,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 가격이 조정을 받을까 봐요?
예? 가격이 조정을 받을까 봐 지금 가격에서 지금 현재 잘안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질까 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신 네, 거예요? 그것도 있고 단지가 작아서 그게 그 평수가 지금 38평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평수를 좀 줄여서 대단지로 가는 게 지금 선택이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고민하는 게 세대수가 적어서 가격이 떨어질까 봐 고민을 하시면서 세대수 많은 데로 가고 싶으신 거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가격이 문제잖아요. 예.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한번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하면요. 예.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저라면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살긴 되게 좋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제가 어찌됐든 간에 생각을 해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자, 이거를 매도하시고 난다면은 예. 매도하시고 세대수를 좀 많은 데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서 보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옮기실 거예요? 그 주변으로 갔으면. 자, 여기 주변에서 가실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 여기 상록타워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자, 여기 상록타워랑 주변의 대단지들, 아파트들, 대단지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500세대, 뭐 600세대, 뭐 1000세대 이런 대단지들 있잖아요. 예. 그 대단지들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거주 환경이 차이가 많을 텐데. 맞아요. 예. 여기 대부분 오래된 주택가들,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뭐 주차, 가장 문제가 이제 여기는 주차 문제예요. 광장동은. 예. 근데 여기 상록타워는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환경, 인프라, 주변의 인프라는 어차피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거 이제 가격이잖아요. 예.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이 오래됐잖아요. 예. 뭐 현대라든가 아니면 극동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 많잖아요. 예. 자, 이런 아파트들 다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개발 이슈는 다 있잖아요. 예. 극동은 이미 이제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현대 단지들도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진행을 할 거고.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상록타워는 어때요? 개발이 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진행을 아직 안 하는 거랑 진행을 하고 예. 있는 거랑 예. 어떤 게 가격이 상승이 더 클까요? 예.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가격이 크죠. 지금 상록타워 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예. 리모델링 끝나면은 지금 현재 아까 38평이라고 했잖아요. 예. 최소한 한 40평대 초반까지 올라갈 텐데 넓어지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인근에 새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예. 이제 세대수가 작다는 거는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 그런데 그거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거주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엄청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큰 주차 문제도 다 해결될 거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세대수 작은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군 자체가 워낙에 좋잖아요. 광남 학군 자체가. 여기를 들어오려는 수요는 많아요. 여기 아. 광장동 자체, 특히나 이 광남 학군으로 가는 학군 자체를 이용하려고. 근데 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수요는 많은데 마땅한 아파트가 없어요. 왜? 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 위쪽에 아, 올라가면은 예. 이제 양진학군으로 가게 되면은 새 아파트가 있긴 한데 양진학군으로 가잖아요. 물론 양진학군도 좋은 학군이긴 하지만 광진학군, 광남학군을 조금 더 좋게 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서 살만한 아파트, 조금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진 아파트 그리고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거 중에 예. 하나가 상록타워잖아요. 예. 예. 저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보유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리모델링 진행되는데 한 2, 3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 예. 저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리고 팔기에도 아깝고. 예. 좀 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세대수 전문가님이 작은 어떻게 거는 너무 보실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이런 단지,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 예. 지역들 중에서도 세대수 작은 그런 새 아파트들 많은데 가격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기서 이 주변에서 가격을 끌고 가는 뭐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대신에 떨어지는 확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세요, 이거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뭐 거주 환경도 좋고요. 세대수가 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또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주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앞으로 포인트 자체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임금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조정기간에 돌입했다. 그래서 이 조정기간과 그다음에 부동산 정부에서 진행하는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공급에 따라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청자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의 재테크 방향을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세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그리고 투자의 방향 자체를 한번 새롭게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고요. 자세한 정보 또 원하신다면 1대1 대면 상담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아, 네, 용인 고린동에 네. 임원마을에 영화아파트 30평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거주도 함께 하고 계시고 언제부터 보유하셨죠?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네. 장기적으로도 보유를 하셨는데 자, 용인에 있는 아파트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시고 지금 네,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이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가격이 오를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걸 매도하시게 되면은 다른 네.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자금은 있으세요? 따로 없죠? 따로 이렇게 여유 자금이 그렇게 여유 자금은 없고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자, 임원마을에 있는 영화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유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나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자, 네. 어떻게 보면은 거주 목적으로서는 여기가 살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에 네. 인프라가 아파트 주변에는 없지만 조금만 내려가면은 인프라 자체도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지역이 이제 밑에 이제 뭐 그 신도시도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여기 인프라 자체는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가격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죠. 네. 한번 갈아타는 게 나을지 아닐지. 예, 그러니까 갈아타면 좋은데 자, 이거 네. 가격이 오르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 10년 전에 매수하셨다면은 그 가격보다는 올랐어요. 근데 네. 이 상승한 폭 자체가 작아요. 네. 자, 같은 용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상승폭이 좀 작아요. 네. 예. 왜 작냐면은 실제적으로 거주 환경만 좋아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여기 지역에 투자 수요도 많고 거주 환경도 좋다 그러면은 정말 좋겠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솔직히 여기가 이제 용인에서 처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처인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용인에서는 외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네. 투자 수요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좋은데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임대 수요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임대 가격도 비싸고 그 매매 가격하고 임대 가격이 별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여기 지역 자체가. 네. 그런데 가격적으로 이 투자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인에서 뭐 여기가 이제 처인구면은 바로 옆에 뭐 기흥구라든가 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기흥구나 수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폭이 현저하게 작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아서. 네. 그때 이 수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뭐 지하철 역세권. 용인에서는 지하철 뭐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이 두 개 지하철 노선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은 거의 한 5억대, 6억대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시청자분이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1억 5천 이 정도 선에서 상승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상승폭 자체가 시간이 가면은 또 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상승폭은 또 작을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가까운데 기흥구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수지구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이제 결정하실 때는 됐어요. 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도시 들어오게 되면은 인프라 좋아지게 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상승폭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한 번쯤은 갈아타는 시점이 됐는데 제가 아까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매도하고 기흥구나 이 수지구 쪽으로 나와서 지하철 노선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에서는 조금 먼다고 하더라도 가격대를 맞춰서 상승폭이 좀 큰 데로 가려고 한다면은 여유 자금을 좀 보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은 보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이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여유 자금이 조금은 안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한번 여유 자금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2억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갈아타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자체는 당분간은 조정 기간이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 동안 이렇게 조금 버티시다가 갈아탈 시점을 다시 한번 이런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 1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는데요. 일단 상승 여력, 상승폭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큰 상급지, 상급 매물로에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여유자금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사항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그리고 지역의 전망까지 궁금하신 어떤 점이라도 저희에게 전화 상담 주시면 명쾌한 해결책들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야탑동의 목련마을 성원 아파트 30평이랑요. 네.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27평짜리 2개 중에서 거주 겸 투자로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분당 야탑의 목련마을 아파트 그리고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 자, 네.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거주도 함께 생각하신다고요? 네네. 거주 겸 투자로요. 네, 뭐 직장도 이 근처에 있으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네요. 같은 분당 지역인데 하나는 야탑이냐, 하나는 분당 지역이냐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자, 지금 현재 두 개 다 아파트가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대로 봤을 때는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분당 쪽에 있는 장안타운이 조금 더 비쌀 텐데, 자, 두 개를 놓고 거주 겸 투자로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거주의 목적이 조금 더 크세요? 아니면은 투자의 목적이 조금 더 크세요? 일단은 거주요. 거주의 목적이 좀 더 크세요?
네네. 자, 일단은 자, 그러면 두 개 아파트를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그 야탑에 있는 목련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일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야탑 지역이. 네. 그래도 연식 자체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거주 환경을 따지고 본다면은 여기 지금 현재 목련마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앞에 뭐 뒤쪽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자연 환경, 노주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고 그리고 지하철역하고는 거리는 멀지만 이런 차량을 이용한다면은 거주 환경이 굉장히 교통편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주 환경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여기 성안 아파트를 가시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야탑 지역 자체가 가격대가 같은 성남 지역을 놓고 본다면은 가격이 제일 싸요. 자, 야탑 바로 옆에 뭐 판교라든가 위쪽에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분당이라든가 이런 세 개 지역하고 비교한다면 성남 지역에서 가장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저평가죠.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 야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주 환경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아파트 이제 빌라 여기는 이제 연립 빌라일 거예요, 아마. 아파트 자체가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 연식만 오래된 걸 빼고 난다면은 거주 환경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거주를 본다면은 성안 아파트를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성안 아파트 자체도 어찌됐든 간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아마도 재건축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대지 지분이라든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다면은 가격 상승폭은 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 재건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야탑의 아파트 시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장안타운 건영 2차잖아요. 네. 여기 지역의 시세하고 비교한다면은 여기가 분당동 자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야, 투자적으로 따진다면은 야탑이냐 분당이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분당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주 환경도 야탑도 거주 환경이 좋지만 녹지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 유해 시설이 없으니까 좋아요. 근데 여기 장안타운도 굉장히 좋아요. 거주 환경 자체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은 멉니다. 근데 지하철 이 교통편이 좀 불편한 것만 빼고 난다면은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녹지 환경도 나쁘지 않게 있고 특히나 이런 학교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자체도 워낙 잘 갖춰져 있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개발이에요. 개발. 가격의 이제 상승폭이 얼마나 클 거냐. 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개발이에요. 여기는 성남 지역에서는. 근데 야탑도 개발은 어느 정도는 진행은 될 거고 여기 분당도 진행은 될 건데 확실하게 빠르게 아마도 진행될 거는 분당 지역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거고 그리고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진행된 중간이라든가 개발이 진행이 끝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아파트 가격은 야탑보다는 여기 이 분당 지역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거주의 목적을 조금 더 많이 두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도 거주 환경은 좋으니까요. 거주 겸 투자로 본다면은 저는 야탑보다는 분당의 장안타운 건영 2차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임장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정 거주 환경을 더 생각한다면은 녹지 환경입니다. 저기 야탑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장안타운 건영 2차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임장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 말을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분당 야탑과 그리고 장안 쪽을 살펴보고 계셨는데요. 거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신다면 야탑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나는 그래도 미래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이 장안 건영 쪽을 또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임장 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대면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집을 조금 이렇게 3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연장이 돼갖고 어떤 거부터 처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게 난지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갖고 전화드려봤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세 채 부동산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2개랑 오피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지역과 그 아파트 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계산주공, 계양구 계산주공 하나 있고요. 네. 22평이요. 그리고 계산동에 코아로 아파트 35평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채 오피스텔, 오피는 부천 중동에 36평 가지고 있고요.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신일 아르드세요. 신일 아르디세. 자, 지금 인천 계양과 그리고 계산 주공 그리고 부천에 있는 부천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세 채 모두 보유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있을까요? 예, 오피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 부천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임대해 주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 지금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주공은 2007년도고 코아루는 2017년도에 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자, 어느 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절세에도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전망도 궁금하시고. 네. 자, 그럼 어떻게 전문가 순서를 잘 봐야 되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아파트 2개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데? 신일이요? 예. 예, 예. 거기 지역이 이게 주거용 대부분 다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제가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주택으로. 네네.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는 거는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지금 네, 절차를 그리고- 어떻게 밟아서 절세를 해가면서 야무지게 팔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증여를 안 되면 증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자, 자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9하고 26이요. 직장은 다니고 있나요? 네네. SK 다니고. 직장은 다니고 있고.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 주공 아파트, 그다음에 아까 코아루 아파트, 하나는 중동역 앞에 있는 신일 아르디테. 네네. 예, 그 세 개잖아요. 네네. 매수 시기는 언제예요? 주공은 2007년도고요. 여기 2000, 코아로 분양받은 건 2017년이요. 2017년. 그다음에 오피스텔은요? 2005년도인가? 2005년. 예. 자, 2005년이고. 자, 지금 현재 그 매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 매수 가격이 주공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고요. 1억 2천, 코아로는 3억 3천이요. 3억 3천. 예. 오피스텔은요? 2억 6천이요. 2억 6천. 지금 시세가 가장 많이 그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코아로요. 코아루? 네. 지금 시세 이게 몇 평이에요, 코아루는? 이게 35평인데 한 7억 7억대 가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 예? 7억대 갈 것 같은데? 예, 7억 5천 정도. 7억 5천? 아무리 못 팔아도 7억 5천 갈 것 같아요. 계산 주공은요? 그건 계산 재건축 주공은 3억 진행하려고 할 8천대 텐데. 부터, 예. 예, 3억. 3억 8천대. 3억 8천이고. 자, 그다음에 이거 오피스텔은요? 4억 5천 정도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 오피스텔 매도하게 되면은 거주하실 때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코아루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세 끝나면. 코아루로.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이게 코아루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거주 여건을 채우셨어요? 아, 2017년도에 사셨네? 예, 예. 몇 월 달에 지금 한 사셨어요, 번도 이거? 입주를 못했어요. 세만 주고. 아니, 몇 월 달에 사셨어요? 2017년. 그게 분양이라 4월 달 4월 달? 분양한 거 입주한 거 분양 받았거든요. 예. 입주가 4월이었어요? 예, 4월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어차피 코아루는 맨 마지막에 팔면 비과세예요. 네네. 예, 비과세이기 때문에 코아루를 맨 마지막에 파는 게 맞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계산주공하고 오피스텔 있잖아요. 근데 네네.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지금 현재 얼추 비슷하게 상승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현재 문제가 있는 게 계산 주공이 재개발이 지금 사인 받고 있어요. 재건축. 재건축이요.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어차피 가져갈 거는 지금 코아로는 가져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비과세만 이거 나머지 다 정리하면 비과세니까 이거는 세금 안 내도 되시잖아요. 네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산주공은 재건축 하려고 지금 동의서 걷고 있고 뭐 그런다면서요. 네네. 자, 그러면은 계산주공도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네네. 예, 그런데 계산주공을 아드님이 뭐 직장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네. 세대 분리해서 이렇게 그 증여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아드님이 자녀분이 여유자금 있으면은 이렇게 매매 형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계산주공. 그거는 세금 면제가 되나요? 매매로 하면요? 안 되죠.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됩니다. 저는 양도하니까 양도세를 내야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양도세, 자녀분은 그냥 매매로 한다 그러면은 자녀분한테는 뭐 증여세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면 어머님만 주공을 처음에 팔면 세금이 12%인가요? 주공을 처음에 팔면요. 지금 네네. 현재 매매 가격이 시세가 3억 8천이잖아요. 네네. 전세 들어있나요? 전세 1억 8천 들어있어요. 1억 8천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거주 있고요. 그러면은 계산주공을 먼저 아드님한테 매매하시던가 부담보 중요로 넘기시던가 아니면 매매로. 예, 전세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네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던가 저걸 먼저 하시고 계산주공을 네. 다른 사람 말고 자녀분한테 하세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매도를 두 번째로 하시면 돼요. 아, 오피스요? 이거는 세금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 코아로 아파트는 언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그냥 네네네. 다 정리하고 나면은 정리가 그러면 주공을 아들한테 넘기면은 아들이 다른 집을 이제 첫 주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럼 다른 주택을 못 사네요, 그죠? 다른 주택을 못 사지는 않죠.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돼도 상관이 없다면 살 수는 있죠. 근데 계산주공을 팔기에는 아까우니까. 청약을 하고 그걸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지금 청약 안 돼요. 아드님은 만 31살이 시작이 안 돼. 만 3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가점도 안 쌓였을 거고 뭐 가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예, 청약은 지금 노리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약을 노리기에는 자녀분은 맞진 선생님, 않아요. 이거 증여로 해도 되나요? 아이가 돈 좀 있거든요. 그 자녀분이 돈이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로 3억 넘기시는 게 정도를 있어요, 아들이요. 매매로 넘기세요. 매매로. 매매로요? 예, 증여세가 비쌉니다. 전세 끼고 매매로 넘기면 되나요, 걔가? 네, 그리고 증여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가 높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매로 넘기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이거를 첫 주택 하는 게 난가요?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아이가 다른 집을 사고 이걸 두 번째 집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이 지역으로 인천 지역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계양주공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재건축 진행된다면은. 이제 아이는 서울로 노리죠. 서울을 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지역을 사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서울에서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간다면 무조건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맞겠죠. 아,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첫 주택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떤 아파트가 결정이 안 됐는데 계산주공하고 비교한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어렵겠죠. 그럼 사장님 지금 3개 중에 내년 6월이니까 지금 언제쯤 저걸 넘겨줘야 좋은 건가요? 지금 넘기는 거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년 몇 월까지라고요? 아니 그게 나라에서 6월까지 면제 준 거 아닌가요? 내년 밀어준 6월까지. 거 아닌가요? 네. 세금 면제? 내년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잖아요. 배제잖아요. 네. 내년 6월 전에 매도하시는 게 그 매매로 넘기시든 증여로 넘기시든 그렇게 먼저 넘기세요. 아, 내년까지요? 네. 아니, 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일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해줬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연장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 6월 전에 넘겨주시는 게 맞죠. 아, 그런 부분이라 예. 순서를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나요? 오피스텔, 그다음에 코아로는 언제 팔아도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속 시원한 해결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